그러니까 결국은 교과 전형은 앞으로 다른 종합 전형적인 요소가 들어오든가 수능 체제가 높아지든가 뭐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. 교과 전형만 가려고 마음먹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신동원입니다. 신동섭입니다. 각각 그 전형 요소별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형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우선 교과 전형과 관련된 궁금증 몇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과 전형 요소로 사용되는 게 성적 산출되는 건 절대평가의 원점수 성취도가 있고요. 통계 정보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, 그다음에 과목 평균, 수강자 수 이런 게 있고, 그다음에 상대평가로 석차 등급이 나오거든요. 근데 현재는 9등급제에서는 다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가지고 쓰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만. 앞으로의 교과 전형은 1등급이 10%까지라고 해서 상대평가 등급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, 교과 전형 요소로 사용되는 성적이 상대평가 성적만 사용될까요? 아니면 다른 것도 사용될까요? 정량 평가를 하거든요. 1등급이면 100점, 2등급이면 95점 이런 식으로 딱 표시나는 거는 석차 등급이기 때문에 석차 등급만 일단 쓴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교과 전형을 사용하는 주요 모집 단위는 어디일까요? 지금 서울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과 전형이 없어요. 또 연세대나 고려대도 교과 전형이 한 500여 명이 채 안 되고,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의 숫자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좀 줄어들 것 같고요. 보통 말하는 뭐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뭐 디지스트나 디스트나 뭐 이런 데는 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 전형을 도입하는 대학들은 서울 중위권 대학이라든지 지방 국립대학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,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거든요. 그 중위권에서는. 최상위권에서는 아주 극상위권 의대라든지 아니면은 약대 또 아니면은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에서는 교과 전형을 크게 도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.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 전형은 앞으로 다른 종합 전형적인 요소가 들어오든가 수능 체제가 높아지든가 뭐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. 교과 전형만 가려고 마음먹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물론 퍼센트는 제일 많아요. 한 45%를 교과 전형으로 뽑을 정도로 많이 뽑고 있는데, 이게 전부 지방대학이거나 지방사립대학이거나 또 서울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이 아직 살아있는 편이고요. 학생부 종합 전형은 주로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의대라든지 약대, 치대 뭐 이쪽 메디컬과 관계가 많이 돼 있다는 거. 지역인재 전형을 포함해서 의대 최상위 대학이 교과 전형을 쓰고 있는데,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.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. 건국대학은 수시에서도 그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출결이라든지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까지도 점검을 해서,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서 정성평가 내용을 추가하는 그런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Z 점수나 뭐 통계 정보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을까? 이번 새로운 평가 방식에서는 표준 점수를 안 줘요. 즉 표준편 잘 안 준다는 얘기죠. 표준편 잘 안 주기 때문에 Z 점수를 낼 수가 없고, 지금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표준편차가 적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대학에다 점수 계산해가지고 흑차를 냈어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앞으로 이제 2028 입시에서는 Z점수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. 왜? 표준편차 안 주니까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지역인재 의대 전형은 면접 안 보는 경우 많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앞으로 면접 보게 될까요? 면접은 뭐 지금 강화되고 있는, 특히 의대 쪽에서는 계속 면접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, 그게 이제 워낙 면접을 시행을 하려면 부담이 크잖아요. 이게 뭐 그래가지고서 면접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냥 그 입학처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. 근데 만약 뽑아놓고 봤더니 이게 면접 안 해가지고 생긴 문제점이 너무 크게 많이 생겼어. 그런 경우 면접을 하지 않을 수.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이제 의대인데 거의 올 1등급인 학생들이 지원하고 그 학생들을 변별해야 되니까 교과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면접을 둘 다 하겠다. 물론 수능 체제도 있고 참 잔인합니다. 만약 면접을 안 하려면은
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많이 확보가 된 대학이랄 것 같으면은 여기서 서류 평가를 넣어가지고서 면접을 좀 안 할 수도 있죠. 수시에 수능을 반영하는 경우엔 등급만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그 수능 최저만 가지고서는 변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논술고사를 보게 될까요?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. 저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논술고사는 그냥 논술로 보지 교과 전형에다가 논술을 추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면접이나 수능 체제가 중요하다. 왜? 학생부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수능 체제라든지 면접 시험도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다. 교과 전형 준비하는 수험생이 고민이 되는 건 융합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서 등급을 피해 갈까. 가급적 그러지 마라 그러시겠죠? 그렇죠. 그다음에 소수 선택 과목에 문제가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화학 2에 해당되는 어려운 과목이 있다. 그런데 그 과목을 듣는 학생이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의대 가려는 10명밖에 없는 거예요. 10명이 다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애들인데 3등급, 4등급 맞기도 어렵다. 그러면 교과 전형은 없어지는 건데 안 들으면 교과 평가를 할 때 손해를 볼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결정하실 일은 아니고 지금은 일단 내가 거기까지 수강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2학년 때 가서 내가 그거 수강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수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야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피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교육과정을 막 짜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을 한 3과목 정도 깔아놓고서 선택을 시키면 아무래도 분모가 커지지 않을까 뭐 그런 논의도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서 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보고 그때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